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8만원까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또 이 79,000원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지금 인텔에서 이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이제 이 파운드리 업체인데, 이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좀 악재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물론 또 인텔이 인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글로벌 파운드리에서는 협상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인수합병이 될지는 또 앞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주가가 좀 내려서 바닥을 또 다져야 또 이 반등이 또 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외국인이 또 팔아요. 자, 외국인이 팔면은 삼성전자는 일단 뭐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9,000원 부분까지 이렇게 딱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또 저점 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78,400원이 지난번 5월 달에 이제 최저점이고요. 자, 이때도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또 다시 다 또 83,000원까지 또 반등을 줬습니다. 자, 최근에 움직인 진폭이 되게 좀 작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86,000원권이 이제 박스권의 상단을 갖다 만들고 있었는데 8만원 이하로 한번 내려왔다가 또 8만원 위로 또 올라가요. 또 이제 8만원 밑으로 또 살짝 내려왔지만 또 8만원대. 자, 이제 보면은 올라가는 이 진폭이, 그죠? 예, 이 폭 자체가 점점 이게 줄어듭니다. 이만큼이 됐던 폭이 그 다음에는 요만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진폭이 좀 요렇게 작죠? 예.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점점 더 작아집니다. 자, 진폭이 작아지면은 그만큼 진폭이 작아진 이후에 방향성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각종 안 좋은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좋은 얘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조정 구간이고, 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또 8.15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8만원 이하에서는 저점의 자리다.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뭐 하루에 10%씩 이렇게 오르는, 자, 그런 급등주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여유 있게 좀 긴 안목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그 라인에서, 자, 이런 지지 라인에서 다 걸려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반등 시에는 8만원 위로 또 금세 올라갈 수 있다. 하루 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역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에 좀 빠졌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또 인텔발 반도체 관련된 좀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도 오늘 좀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11만 8천원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진짜 안 좋다 그러면은 이 또 직전 저점이라도 이탈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일단 버텨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12만원대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은 조정권에서도 11만 5천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 조정권 안에서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저점은 지켜주면서 또 한번 이 조정 기간을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이 61선, 이 61선을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저항선으로 맞았는데, 일단 61선이 이렇게 내려와요. 21선도 내려오고 있고, 자, 최근에는 이제 21선을 저항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조정을 12만원대 전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버텨주면은 일단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21선을 올라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61선도 이격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은 추세가 살아날 수 있다. 자, 요렇게 버텨주는 모양을 SK 하이닉스는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27일로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 예상치가 9조 8,500억, 또 2조 1,100억 원. 자, 이 정도라고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는 한 10%대에서 30% 정도 이제 증가한 수치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가 고점 논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최근에 좀 조정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3분기에는 달라집니다. 고점이다, 그래서 주가가 내렸는데 계속해서 실적이 그만큼씩 나와준다면 고점 논란이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지만 주요한 저점 라인은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쪽은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전부 어디를 봐요? 3분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때까지 이 11만 5천 원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버텨준다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자,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 줄 것이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자, 이렇게 조정권 안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구간이지만 다시 한번 자, 60일선을 한번 넘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는 실적 발표가 23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가 있죠. 자, 그래서 23일 날 이번 주에 또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 3분기 때가 더 좋아지느냐 이거예요.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지금 당장은 좋을지는 몰라도 자, 여기가 끝이 아니냐? 그럼 3분기 때는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아질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이 있으면 항상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미래에 대한 우려감, 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살아나려면 일단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나게 되면서 전기차의 수요가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러한 전기차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관건이다.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금 대부분 이 실적이 지금 발표되면서 좋게 발표가 돼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2분기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2분기 실적 좋은 게 이게 꼭대기 아니냐, 만약에. 이게 꼭대기라면 3분기 때는 2분기보다 좀 안 나올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혹은 또 우려감이라고 하죠. 우려감이 되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부터 팔자. 나중에 안 좋아질 것 같대. 자, 나중에 좋아질 것 같대. 이러면은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실적 발표 때쯤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것은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는 좋은데 종목별로는 순환매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지수를 방어하기 때문에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갈 때쯤 된다는 것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느냐? 자, 지금 대형주들은 대부분 수급에 기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현대차요. 이때는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왔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외국인들도 계속 들어와 줬고요. 그랬던 주가가 6월 하순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고점 정확하게 하자면은 24만 9,500원을 딱 찍고 더 이상 돌파를 못하죠. 전고점을. 그걸 못하니까 그때부터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매도가 되니까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쫙 하고 밀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차는 지난번에 저점일 때 21만 원대. 자, 그 다음에 22만 원, 그 다음에 22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갖다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까지 22만 5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고선 버텨준다면 자, 실적 발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것을 보고 주가의 향방을 한번 가늠해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대차는 22만 5천 원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자, 이 부분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계속 나와준다면 자, 지금 이제 121선, 21선 등이 이제 꺾여서 이제 내려오고 있죠. 항상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내려갔다가 이렇게 버텨요. 버티면서 이걸 하나하나 넘습니다. 21선 넘고 61선 넘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또 지난 5월달처럼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기관. 현대차는 기관이에요. 자, 기관에서 이 매수세가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수급이 22만 5천 원 위에서 들어와 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다. 자, 그것은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오면서
지금 또 주가가 좀 어려워지고 있죠. 자,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우신 종목들, 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제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실적 발표가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이버도 이 매출액은 이 사상 최대 매출이 지금 이제 예상된다. 자, 이제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와 있죠. 얼마 전까지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 네이버가 앞질러 가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자, 네이버도 이제 22일 날 실적 발표가 있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이렇게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사상 최대 지금 매출액이 지금 예상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은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 평이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46만 원까지 찍고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인다. 자, 조정 보이고 나서 주가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의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보세요. 대형주들. 자, 실적이 아주 높게 나와요. 높게 나오는 게, 자, 이게 끝이 아닌가, 이 실적이 끝이 아닌가, 즉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는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자, 이번 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인데 다음 분기도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이래. 자, 이런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주가가 조정 이후에 또 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 이 전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에 이제 21선, 자, 21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역시 이제 조정이 나오죠. 자, 21선 이제 다 누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21선이 항상 이격이 좀 커야 딱 내려오면 이제 반등이 확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이격을 갖다가 다 좁혀 놓으면은 이평선으로서의 지지 저항의 역할이 이제 별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16만 원 이하로 내려오고 나서 15만 4천 원 부분까지도 이제 내려왔어요. 자, 이게 조정이 좀 나오면서 이제 15만 원 전저점이었던 15만 원 부분에서 또 한번 이제 단기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와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단기적으로만 볼 수 있는 자리고, 자, 그동안 카카오가 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엔터, 자, 이러한 이 자회사들, 자, 이들의 이 앞으로 이제 상장이 계속돼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로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이제 최근에 올랐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횡보하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 들어갔는데, 카카오뱅크가 8월 5일 날로 이제 다가오게 됨에 따라서 이 날짜가 이제 점점 다가오게 되니까 기대감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기대감이 끝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권으로 이제 다시 들어서게 된다 이겁니다.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후의 움직임을 보고 주가의 향방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일단 15만 원대,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다 또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8월 5일 날이 끝나죠. 그럼 그 사이에 또 60일선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8월 5일 카카오뱅크가 끝나면 카카오페이가 또 와요. 카카오페이. 그리고 또 카카오엔터도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다고 막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항상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면 또 조정이 나오고, 이러면서 조정 기간을 상당히 길게 갑니다. 왜냐면 항상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들은 조정 기간이 길어야 또 한번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조정 기간 안에서 단기 매매로 대응하면서 보는 것이 좋고, 자, 또 10만 원 저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카카오를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위에서 이제 움직임이 큰 영향은 없겠지만, 자, 이 17만 원대에서 이제 이 매수를 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 이후에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이고, 또 이렇게 저가 매수, 이렇게 주가가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저가 매수 타이밍에서 또 잡아서 또 그때부터 또 길게 들고 간 이런 전략을 펼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카카오의 이 15만 원대에서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역시 이제 지금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 SDI도 지난번 70만원대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자, 이제 80만원대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딱 75만원에서 지금 걸리고 있어요. 자, 일단 5일선, 10일선은 이제 다 옆으로 누웠습니다. 자, 75만원을 이제 장중에는 돌파를 살짝 하지만 딱 돌파해주지를 못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다음번 이평선 이제 21선이 올라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는 자, 그러한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이 11선을 지지하면서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지수의 움직임도 좀 약하고 삼성 SDI가 상승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삼성 SDI에 관련된 이 하청업체들, 공급사들,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자, 이쪽으로 또 이제 매기가 또 쏠리면서 삼성 SDI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7일, 이번 달 27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 대기업 삼성, LG, SK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는 이번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그 리콜 충당금으로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고요. 또 SK는 또 이제 투자를 대규모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각각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적자를 내게 되면서 자, 삼성 SDI가 첫 흑자를 내면서 실적이 개선된다. 자, 이런 전망에 그동안 이제 이 11선을 따라서 쭉 올라왔는데 자, 이제 이 실적 발표 날짜가 이제 다가오게 됨에 따라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이제 80만원 한번 찍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 75만원까지만 일단 오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21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일단 단기 고점을 형성하게 되고요. 21선까지 깨지게 되면은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다 반영됐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은 3분기 실적은 더 좋아진대. 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주가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은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등섬등섬 들어오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일부 조금 팔기는 하지만 매수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다. 자,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75만원대를 살짝 이렇게 눌렸다가 75만원대를 한번 돌파시켜서 80만원대를 27일 실적 발표 전에 한번 좀 올라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삼성 SDI의 이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지금 보공행진을 펼쳐가고 있죠. 자,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또 신고가를 또 썼어요. 지난 삼성 SDI가 이 수급을 받을 때 이때 이제 7월 초에 올라갈 때가 됐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수급이 항상 쌍끌이 매수가 일단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이렇게 받을 때, 항상 1차 상승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됐을 때가 또 한번 2차 시세가 크게 나오게 된다. 자, 항상 이 원리입니다. 대형 주건, 소형 주건, 테마 주건, 주가의 원리는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LNF도 오늘 또 신고가를 또 썼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실적 발표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미 다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다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서 꺾이냐.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11선이 아니라 5일선을 따라가죠. 자, 그러면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매도의 시점이다. 단기적으로는 매도의 시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대한유화입니다. 자, 대한유화가 2차 전지에 관련된 이 분리막 사업이요. 자, 이것을 지금 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 이것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분리막 시장 점유율이 50%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기업 가치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항상 주가가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없다가 거래량이 빵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요 이평선을 돌파를 해요. 바로 이것이 이제 기준봉이 되는 것이죠. 기준봉 전에 이제 저점에서부터 시작돼서 21선 돌파. 자, 그리고 오늘 또 61선까지 멋지게
갭으로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을 때는 이제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도 2차전지 지금 모멘텀을 타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21선에서 일단 버티고는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이제 6만원까지 위로 올라갔다가 21선 부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21선 오니까 딱 반등이 났죠. 물론 밑에 또 61선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의 소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21선에서 이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와줬고, 여기에 수급이 얼마큼 들어오느냐? 전일에는 외국인 기관에 이제 쌍끌이 수급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기관에서 좀 팝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기관에서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인데, 물론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현대건설은 건설주 중에서는 일단 대장이고, 계속해서 부동산 건설 관련 주택 공급 관련된 이슈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조정 시에 이 현대건설은 매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1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61선, 자, 그리고 또 밑에 전저점까지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상방에서는 반드시, 자,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현대건설도 지금 조정기에 21선을 잘 지지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DLENC입니다. 이게 대림 산업이에요. 이 편한 세상 만들던 그 대림 ENC인데, 지난번에 이 14만 5천 원 이 고점을 딱 만들어뒀던 구간을 이렇게 이제 돌파할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 나올 때에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4만 5천 원을 21선이 돌파를 해줬죠. 주가도 돌파를 하고 21선도 14만 5천 원을 돌파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21선이 또 이 매수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 21선을 정확하게 딱 찍고 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에 수급적인 현황을 계속해서 보면은 기관에서 이 6월 말에 돌파했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중간중간에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긴 하지만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주면서 자리자리마다 지금 반등을 잘 주면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해서 DLENC는 14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고 이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또 한번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동안 이 15만 7,500원 부근, 자, 이 저점을 일단 지난번 전고점 17만원 위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요.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게 되니까 주가는 당연히 이제 떨어지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는 떨어지고 나서, 자, 15만 7,500원을 계속 반등을 주면서 지지를 하는 모습인데, 자, 지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자, 지금은 또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또 팔아요. 이렇게 되면서 최근 지수가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게 되니까 LG전자도 조금 내렸어요. 자, 그렇지만 자, 이 전저점을 일단 지지해 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15만 7천 원대에서 16만 원대, 여기를 박스권으로 한번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만 7천 원을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추세는 이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추세는 깨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냐? 자, 그 다음에는 15만 원대입니다. 자, 이 15만 원대가 그동안 잘 버텨가면서 주가를 조정했을 때에 15만 원대를 정확하게 딱 찍고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추세가 새롭게 시작됐던 그 자리, 자, 이 자리가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자, 15만 원대를 한번 지지라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LG전자는 그동안의 이 움직임의 패턴이 항상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면 또 조정받고, 또 조정이 받으면 또 반등이 나오고, 자, 이렇게 패턴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자, LG전자가 조정이 나오면 나쁠 게 없어요. LG전자도.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또 반등을 줄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종목 장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도 지수하고 연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연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가 좀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좀 어려운 장세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그래야 또 반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실 것도 없고요. 조정 뒤에는 반드시 또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어려우신 종목들, 영상에 없는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